자, 오늘 배울 테마는 1차 방정식입니다. 이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ax 플러스 b는 0, a는 0이 아닌 이게 바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이 말을 딱 연상을 해야 돼요. 요 식을 연상을 하는 거. 이게 완전 일단 중요한 겁니다. 1차 방정식을 가지고 푼다 자식을 떠나서 그놈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어떠한 수학에 대한 이런 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잘 챙겨 놓는 사람들이 모든 응용에 대해서 볼 줄 알게 돼 있어요. 막 푼다에서 멈추면 3등급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방정식이 무엇이냐? 변수가 특별한 값일 때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 변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변수는 미지수하고 조금 구분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은 자, 요거 갖고 설명할게요. ax 플러스 b라는 놈은 0이다 해서 a가 0이 아닐 때 요 놈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 얘기하는데 근데 이 x에 대한 이 x라는 요 놈이 variable, 변수, 변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 이 a하고 b는 미지수, unknown value, 아직 모르는 수, 그래서 네모칸, 블랭크, 네모 x 플러스 별은 0이다. 이런 것처럼 x는 내가 여러 가지 수를 상상해서 집어넣고 싶은 것, 이 등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놈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은 것. 그래서 x는 변할 수 있는 가치, 네모하고 별은 어쩌면 손님 같은, 얘가 주인, 얘가 손님 같은 이 등식에서 주체가 되는 놈은 x고 부수가 되는 놈은 미지수, 네모, 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등식은 난 x가 궁금한 거야. x에 어떤 값을 두면 이 등식은 참인지, x에 어떤 값을 두면 이 등식이 거짓인지를 x가 관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변수는 그런 겁니다. 그럼 변수 외의 다른 문자들은 그냥 가볍게 네모칸, 미지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 숫자 같은 거, 수 같은 거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방정식의 정의 다시 보시면 방정식은 이런 거야. 변수에 어떠한 특별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등식. 그럼 그 특별한 값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등식.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값을 찾는 과정이 방정식의 해법이라 얘기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방정식 자체의 정의는 따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변수에 특별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등호가 있는 식, 등식. 이게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방정식 나오면 항상 옆에 친구처럼 항등식을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겠죠? 변수에 어떠한 일반적인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x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항등식은 변수 x를 구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게 관건이라고 해서 너희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서 배웠죠.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합니다. 항등식의 관건은 이 개수, 얘는 0, 얘는 0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게 관건이고 방정식은 변수 x를 찾는 게 이 등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x를 찾는 게 관건이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문제 봤을 때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인지 이 문제는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인지를 간파를 하는 게 응용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맨날 나는 응용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은 응용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최초에 공부를 할 때 용어의 정의부터 몰랐기 때문에 문제 분석이 안 돼서 그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응용 문제 해석할 때 처음 보는 문제에 다 이러한 용어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방정식은 그럼 무엇이냐? 변수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닌 방정식.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꼴에 이 a가 0이 아닐 때,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그때 이놈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왜? 1차식이니까. 뭐 차수의 정의는 다항식에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x에 대한 1차식이고 는 0이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1차 방정식의 꼴은 다음과 같이 꼴이 나옵니다. 완전 중요한 거죠. ax 플러스 b는 0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조건 기억하세요. 개수 a는 0이 아닐 때 이놈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정의하기로 했다. 끝. 자, 그러면 요 꼴이 아니면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마비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 b마저 0이면 항등식이 되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는 그러한 거짓인 등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용어의 뜻 설명하고 오늘 가볍게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해 하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방정식의 해 등식을 만족하는 변수값. 그러면 뭐 2x 더하기 4는 0의 해 그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 이게 바로 해입니다. 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해, 근. 이게 답 x값. 이게 다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정식의 해법은 무엇이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영리하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어서 성립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첨예되는지 찾기 힘들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방정식의 해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방정식의 해법, x를 구하는 방법, 해를 구하는 방법, 등식을 만족하는 변수를 찾는 방법은 1차 방정식일 땐 어떻게 해라, 2차 방정식일 땐 어떻게 해라, 3차 이상의 방정식일 땐 어떻게 해라,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오늘 1차 방정식의 해법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데 솔직히 등식의 성질은 너희가 알잖아요. 그 a는 b다. 여기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동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인데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대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좌변에 x만 남기고 우변에 상수가 되는 이러한 꼴을 만들 수 있으므로 x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될 거 1차 방정식의 해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뭐 첫 단원 들어가는 거니까 용어를 많이 쓰는 용어여서 솔직히 정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한 번은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강의 선생님하고 만나는 애들은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다 물어봅니다. 솔직히. 가뜩이나 나중에 이과 지망하는 학생들은요. 논술을 쓸 때에도 어떠한 표현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기초에 정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들을 말로 할 수 있을 것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수학다운 수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뭔지 아셔야 되고요. 항등식 비교해서 같이 기억하시고 1차 방정식은 어떤 꼴인지 망별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것을 1차 방정식으로 한다 하는 거. 그리고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그럼 해법은 무엇이냐?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 그 놈을 배우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를 살짝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하고 학습 목표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증명 및 설명에서 이어서 계속 보세요. 뭐 내용이 짧은 관계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의 이제 입시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단원의 핵심, 이제 너희가 알아둬야 될 핵심은 요겁니다. 이 증명 및 설명 파트에 내가 이제 적어놨는데 요 내용이 바로 해야 될 아주 학습 목표, 핵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입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두 개의 차이.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과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의 차이. 이 차이가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핵심 목표였습니다. 자, 먼저 얘부터 해볼게요. 2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이거 다 x에 대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적어주세요. x에 대한, 자, 요런 말이 원래 있어야 정확한 겁니다. b에 대한 방정식이었으면 넘겨서 b가 변수가 되고 나머지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x에 대한 그랬으니까 x가 변수고 ab가 미지수입니다. 자, x에 대한 다음 1차 방정식 그랬으면 정의에 맞춰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정의에서 뭐라고 해서 그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때 얘가 바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미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깔고선 질문이 나온 거다. 따라서 x를 구하는 방법 아까 등식의 성질을 쓴다 했으니까 b를 빼게 되면은 이항한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사라지는 거. 그죠? 그리고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서 약분을 시키면 약분해서 넘긴 것은 이항이 아니다. 그냥 얘는 양변에 곱한 겁니다. 이항은 덧셈 뺄셈이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는 것을 이항이라 얘기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 약분돼서 1x, 즉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참,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참. 등식의 성질 썼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면 이 등식은 참이 된다.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얘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법은 너희가 맨날 하잖아요. 무슨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무슨 x는 상수 이런 꼴을 만들어서 양변에 얘를 나눌 때 얘가 0이 아니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바로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무리 복잡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등식의 x는 x끼리 묶어서 인수분해서 묶고 x가 없는 것은 상수항은 넘겨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 개수를 나눠서 x를 구하는 등식의 성질만으로 1차 방정식은 해법이 가능하다를 완전히 기억하시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종국적으로는 이 꼴을 만드셔서 하라는 얘기다. 이런 꼴을 만들어 갖고 등식의 성질 써서 최종적인 답안을 내라는 얘기야. 자, 근데 x에 대한 다음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을 푼다라고 한다면 이게 최초의 서술형이 한때 유행했을 때 그때 서술형 1번에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답을 내는 어떤 논리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x에 대한 다음 방정식. x가 일단 변수 맞죠? a하고 b는 미지수입니다. 자, 근데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1차, 2차 그런 말이 없죠. 따라서 보세요. 먼저 첫 번째. a가 0이 아니었다면 얘는 1차 방정식이었겠죠. 따라서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b를 빼면 넘어가고요.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1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일 때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a가 0이라면 어쩔 건데 0 곱하기 x는 넘어가니까 마, b 이렇게 나오고 자, 기억. 그럼 b마저 0이면 어쩌지? 또는 b가 0이 아니면 어쩌지에 대한 논리들이 다 답이 달라요. b마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의 꼴이 되므로 이 x의 어떤 값을 대비해도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하므로 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b가 0이 아니었다면 이게 0이 아니었다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어떤 수라는 뜻으로서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모순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x,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참이 아니죠. 따라서 해가 없답니다. 그럼 요 놈의 해를 구하시려면 서술형으로 이걸 다 써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요. 0일 때에 대해서는 b마저 0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이 아닐 때는 해가 없다. 이 전체를 다 써줘야 올바른 100점짜리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제를 분석할 때 x에 대한 다음 방정식인지 x에 대한 다음 1차 방정식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걸 대충 푼다가 아니고 앞에 있는 조사나 이러한 수식어들을 정확히 해석해서 풀이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한 개념이어서 내가 증명의 설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물론 시험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되게끔 나오지만 항상 우리는 목표는 어차피 공부하는 건 1등급이고 혹시 또 이과생들은 수리논술 같은 걸 봐야 될 수도 있고 요즘 수능도 마찬가지야. 개념적인 질문을 거기서 뭔가 조합하게끔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용어의 정의부터 문제자, 출제자 의도들을 정확히 간파하면서 들어가셔야 실력이 는다는 얘기죠. 대충 문제만 풀면 뭐 3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 및 설명까지 해갖고 일단 1차 방정식과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 입시 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 차이를 좀 봤는데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이제 요거에 딸린 그 개념딱 문제를 보면서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1차 방정식 또는 방정식의 차이에 대한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머리 좀 식히세요. 자, 개념딱 문제 들어왔습니다. 개념딱 문제. 핵심은 이거죠. ax 플러스 b는 0의 꼴을 푼다라 할 때 등식의 성질로서 넘긴 다음에 요놈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대한 관건. 이놈이 0이 아니면 1차 방정식의 해법으로 풀고 이게 0인 경우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을 공부했으므로 우리는 문제를 이제 분석할 때 항상 머릿속에 설마 이 말이 있을까? 이러한 수식어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러한 말들을 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자, 봅시다. 처음 x에 대한 다음 1차 방정식 땡큐죠. 그러면 요 전개되어 있는 복잡한 식을 적당히 정리하여 무슨 x는 뭐걸 이 꼴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념딱 문제니까 쉽게 빨리빨리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전개되어 있으면 만약에 뭐 ax 빼기 x는 a 더하기 2가 되고 이거 넘겨서 ax 빼기 a는 x 더하기 2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얘 꼴로 만들면 돼요. 이양시켜서. 그런 건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종국적으로는 개념딱 문제는 그냥 요 결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시키려고 선생님이 해놨지. 이제 이렇게 꼬아내면은 만드세요. 이렇게 기본꼴로. 항상 기본꼴. 무슨 x는 뭐 꼴? 요걸 만들라고. 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1차 방정식 그랬으니까 문제를 믿는 겁니다. a가 1이 아니다. 왜? 1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식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뜻에는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희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a는 1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나눌 수가 있죠. a가 1이면 0이니까 나눌 수가 없죠. 0으로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돼, 수학에선. 자, 그래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답이야. 그래서 여기를 굳이 안 써도 돼. 1차라는 말 때문에 얘는 있는 거니까 그냥 답은 얘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한 개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1차래 1차.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도 아닌 거고 동시에 a는 1도 아닌 거야. 왜 a가 마이너스 5면 얘가 0 되고 a가 1이어도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럼 문제에서 요거는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차가 아니잖아요.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거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누면 자, 이렇게 돼갖고요. 약분되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들은 이렇게 답이 이렇게 한 개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음이 좀 중요하죠. 요 다음. 저런 거는 막 이해를 잘해요. 근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였는데 x에 대한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x가 변수입니다. 이걸 구하는 게 관건이죠. 그게 방정식을 푼다의 정의죠. 방정식을 푼다의 정의는 해를 구한다 하고 같은 말이고, 그럼 방정식 해법대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변수 x 앞에 있는 개수가 1차 이제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왜? 1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a가 1이 아니면 얘는 1차이므로 1차 방정식의 풀이법대로 풀면 됩니다. 근데 a가 1이어서 얘가 0이면 어쩌지? 라는 것을 조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a가 1이면 얘가 0x 그럼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은 3이 되니까 같을 수가 없죠.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등식은 같도록 만드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답 a가 1이 아닐 때에는 이런 답이 나오고, 이 등식에서 a가 1인 경우에는 해가 없다까지 적어줘야만이 이것을 정확히 푼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것을 모두 얘기해줘야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겠죠. 이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복잡한 식을 종국적으로는 정리해서 여기까지 만들었다 칩시다. 왜? 항상 무슨 x는 뭐 이런 꼴을 만들어야만 해법이 가능하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5가 아니고 a가 1도 아니었다면, 그러면 얘는 절대 0일 수가 없으므로 나누면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5가 돼서 약분되면 a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5면 어쩌지? a가 마이너스 5면 어쩌지? 왜?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1차가 아닌 경우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거죠. 1차가 아닌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있을까? 0 곱하기 x는 0이 되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줍니다. 또는 마지막 경우 a가 1인 경우까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 경우 했고 이 경우 했고 이 경우 했으면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거죠. 수직선 생각해 봐. 수직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5 빼고 1 빼고 이 경우 이 경우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하고 이 경우만 다 해보면 전체 경우를 다 해본 거죠. 그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를 구해본 거니까 이 전체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인 경우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자, 1이면 얘가 0 되고요. 쟤는 6 되죠. 그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죽어도 찾을 길이 없죠. 왜? 여기다 어떠한 x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상상의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0과 곱해짐으로 좌변은 0 되는데 우변은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 설계 이렇게 쓴 거 있죠? 이게 다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야겠지. 물론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데 해가 없도록 하는 a값을 구하시오와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뭐 문제 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서술형이라면 이걸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솔직히 큰 틀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아까 이제 그 개념적인 정의를 공부할 때에 대해서는 예의상 용어의 뜻에 대해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제 그 정도는 알 거고, 항등식, 방정식 그런 것은. 이 단원의 정말 핵심 목표는 이겁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요 말에 대한 놈을 해석해서 답을 내는 것과 그냥 1차가 없이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그놈에 대한 해석을 해서 답을 끝까지 내는 것들을 직접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출제자들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놈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설계할 수 있는지,
그 놈이 바로 1차 방정식에 대한 학습 목표고 그게 출제자들의 의도입니다. 왜? 평가 지침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챙겨두시면 된다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은 가볍게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요 두 개, 1차 또는 그 말이 없을 때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두 개의 해법을 그냥 쌍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이 단원에 대한 학습 목표는 끝난다는 얘기다. 그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핵심적인 아주 학습 목표는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방정식, 그렇지 않은 1차라는 말이 없는 방정식에 대한 두 개에 대한 해인 상황을 같이 쌍으로 기억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끝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만납시다. 자, 이상.